3월 2주차 주변국 안보 정세를 보면 한마디로 중동 전쟁의 충격이 동북아와 유럽 전선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확인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은 제9차 당대회 이후 후속 조치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새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도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의 북한 열병식 영상 분석에 따르면 전방 4개 군단 가운데 1군단을 제외한 2, 4, 5군단 지휘관이 교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남 최전방 지휘 체계를 다시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불법 침략이자 깡패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백악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달성 가능한 목표를 4주에서 6주 안에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에서 미국인 귀국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3월 6일 기준으로는 약 2만 4천 명, 3월 8일 기준으로는 3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2만 4천 명 귀국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최신 수치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지도부 문제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쿠르드 세력이 이란전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패트리엇의 중동 재배치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 한미 간 협의 단계입니다. 미국 측도 작전 보안상 구체적 이동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편에 서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중동 6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했고 전세기나 자위대 항공기를 활용한 자국민 대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일본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을 옹호한 직접 이유가 정상회담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 합리적 추정입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일본이 외교안보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 동시에 자국민 보호와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양회를 3월 4일부터 시작했고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 늘린 1조 909억 위안으로 잡았습니다. 또 시진핑은 군에 대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 부패 척결, 전투 준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이란 전쟁을 반대하면서도 미중 정상 간 대화는 계속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을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정면 충돌보다 관리된 경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4월 또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회담 분위기가 편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중국의 외교 공간을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더 정확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은 여전히 소모전입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와 항만, 연료시설, 군 관련 목표물에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큰 비용을 치르면서도 결정적 돌파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 반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즉, 전쟁은 끝날 기미보다 교착의 구조가 더 뚜렷합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첫째, 북한은 지금 대남 적대 정책을 조직군사 양면에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보여주기 정치이지만 군단장 교체와 해상 순항미사일 시험은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그건 실제 전력과 지휘 체계를 손보는 일입니다. 북한은 말보다 배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둘째, 미국의 중동 개입은 단기 목표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파장은 단기가 아닙니다. 육아, 방공자산, 병참, 외교 우선순위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문제도 바로 그 연장선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가능성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일본은 빠르게 미국 쪽으로 붙고 있고 중국은 겉으로 강경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결국 한반도만 따로 안전지대일 수 없습니다. 동북아 안보는 지금 중동, 대만, 우크라이나와 연결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무시하면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전방태세를 다듬고 있고 미국은 중동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각자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희망사항으로 버틸 단계는 지났습니다. 동맹 관리, 미사일 방어, 에너지 충격 대비, 그리고 북한의 해상 전방 전력 변화에 대한 감시 강화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 차이를 못 보면 대응이 늦어집니다.